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의 발표자 지한별입니다. 저는 레드티밍 기반의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를 주제로 저희의 경험과 배움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토스 보안 분석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레드티밍, 보안성 심의, 그리고 다양한 내부 보안 강화 프로젝트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첫째로 인하우스 보안의 현재, 그리고 레드티밍 업무에서 저희가 AI를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세 번째로 인하우스 보안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하우스 보안의 현재입니다. 토스에서 저는 이제 시큐리티 리서처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팀이 맡고 있는 업무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저희는 화이트해커로 구성된 팀이 있고요. 공격자 중심의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찾고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레드티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통해 진단, 모의 해킹, 내부 침투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취약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여 탐지 방어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스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의 보안 기술을 내재화하는 업무와 서비스 설계, 개발, 운영 전 단계에 걸쳐서 보안 가이드라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기술 연구와 오늘 같은 이런 행사, 그리고 토스를 해킹하는 다큐멘터리 영상 등을 통해서 토스의 보안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인하우스 보안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 중에서 레드티밍 관련된 업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는 모의 해킹, 진단, 하드닝, 인텔리전스로 파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의 해킹은 서비스에서 취약점을 찾고 제거를 하는 업무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업무하는 내부 업무 환경에서 APT 침투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단 영역에서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를 하는 영역으로 대표적으로 인프라 진단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가이드를 포함해서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요건들에 대한 위협들 진단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드닝 영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안 허들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과정이 포함되고 저희는 직접 개발한 앱보호 솔루션을 활용을 하고 있고 토스 피싱 재료를 통해서 단말기 내에 있는 악성 앱으로부터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리전스 영역에서는 신규 취약점에 대한 연구와 관리, 자산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파트, 그리고 오신트 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제가 토스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주로 금융권이나 대기업 회사들을 대상으로 외부 프리미엄 모의 해킹 컨설팅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토스로 오면서 인하우스 보안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웃소싱을 활용한 보안과 인하우스 보안을 하다 보니 여러 특징점 그리고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아웃소싱 보안은 계약을 기반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자의 시각에서 실제 해커가 악용할 만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빠르게 찾아내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에 대해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지금 상태의 보안 스냅샷을 찍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하우스 보안과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중심으로 하고 상시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인하우스 보안을 할 때에는 내부의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즈니스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조, 프로세스를 대응하는 중심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인하우스 보안에서 레드티밍 업무를 하다 보니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라는 결과에 도달을 했습니다. 토스에도 정말 많은 종류와 개수의 자산들이 있는데 사실 이를 다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보안 사고들이나 보안 이슈들을 보면은 누락된 자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 범위 외에 있는 자산에 공격이 발생을 하면 초기에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다른 자산들은 업데이트가 잘 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단 몇 개의 자산으로 공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레드티밍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잘 모르는 서비스가 가장 위험한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하우스 보안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시로 크게 3단계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 시큐리티 단계입니다. 이는 내부의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계정이나 자산, 권한을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커먼 시큐리티로 외부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이나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이것들을 우리 정책에 적용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스텀 시큐리티 단계로 우리 회사에 맞춤화된 전략을 세워서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토스는 커스텀 시큐리티를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점으로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요청에 들어오는 클라이언트 단계에서부터 서버, 코드, 인프라 단에 맞춤화된 보안을 각각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단계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토스 가드를 기반으로 이상행위 탐지, 금전사고 탐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앱 보호 기능들을 작동을 시켜 두었고요. 서버 단에서는 이상행위에 대해서 API별 차단을 할 수 있는 자체 룰과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단에서는 소스 코드 오디팅, 그리고 자체적인 룰을 통한 소스 코드 점검을 하고 있고 개발자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한 암호화 가이드 등 보안 개발 가이드를 함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단에서는 기본적인 OS 설정값 진단, 컨테이너나 클라우드 보안 진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하우스 보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레드티밍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레드티밍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찾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안 상황을 보다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정책이나 전략을 현실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를 통해서 우리 조직의 보안을 좀 더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전사 차원에서 전반적인 보안 전략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IT 서비스들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존재를 하는데 이는 결국에 다양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조직은 비용이라던가 인력,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안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에 보다 효율적으로 보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레드티밍을 할 때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한 방안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레드티밍 업무를 하면서 중요한 지점은 단순한 가설이나 추측하는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논리적인 증명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논리적인 증명을 기반으로 보안 위협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절차를 이어나가야지 효과가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로지컬 밸리데이션을 기반으로 보안 위협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세, 모델, 검증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명세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 단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안 요소들을 불변식으로 정의를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안 활동을 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의 리스트를 정의를 하는 단계이고요. 예를 들면 서비스가 배포되기 전에는 꼭 소스코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불변식을 세울 수가 있고 방화벽에 any open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불변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링 단계인데요. 모델링은 앞서 명세를 했던 것 중에서 단순화해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모델링을 하는 단계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를 모델링을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는 권한이나 세션, 키 관리, 방화벽 정책 관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검증 단계입니다. 앞선 명세와 모델링한 결과를 실제 맞는지 검증을 하는 과정이고요. 불변식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공격자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이 지점에서 레드티밍 관점의 검증을 수행하고 여러 취약점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지컬 밸리데이션을 업무에 적용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DLP를 룰 고도화하는 업무에서 로지컬 밸리데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명세 단계에서는 무엇을 막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DLP를 통해 결국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들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에 대한 점검 등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명세는 외부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클라우드로 업로드를 할 때, 또는 USB에 파일을 저장할 때, 그리고 로컬 파일에다가 개인정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유출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출 경로별로 금지 조건을 상세하게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외부로 나가는 이메일에 첨부가 불가하다라던가, 사내 기밀 문서는 USB로 이동이 불가하다 라던가, 또는 개인정보가 몇 건 이상 포함된 파일은 팀원의 PC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단계인데요. 모델링 단계에서는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리스트업을 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DLP 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DLP 탐지 룰로 켜져 있는 것들 중에서 중복된 룰이 있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충돌되는 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락된 케이스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미 데이터를 생성해서 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오탐 또는 미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실제로 저희가 생성을 해서 룰을 업데이트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 단계입니다. 검증 단계에서는 명세한 대로 실제 룰이 동작하는가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DLP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체 제작한 것도 있고, 외부의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보안 솔루션의 특정 DLP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탐지될 수 있는 지점이 많다 보니 이에 대한 탐지 룰도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유형별로 최적의 탐지 룰을 정리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예시로 이메일이나 카드 번호 등 일부 데이터의 경우에는 오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업무 리소스를 많이 소요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예외 처리나 화이트리스트를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데이터 유형별로 기본 룰셋을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진행을 하면서 고도화들을 어느 정도 한 후에는 실제 운영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DLP 룰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팀원의 PC에 민감 정보가 담겨있는 파일이 많이 남아있다면 유출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안팀의 누군가는 탐지한 팀원들의 파일들을 삭제하고 처리하고 관리하는 운영성 업무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화가 필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앞서 정의한 룰셋들을 탐지한 개인정보들 파일을 수집을 했고, 이에 대해서 누락 없이 데이터 삭제 또는 관리를 위한 자동화 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자동화 봇을 통해 개인정보 보안 1일 리포트를 받는 화면인데요. 실제로 팀원들의 PC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포함된 여러 가지 파일들의 전체 통계를 수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치된 이슈와 미처리된 이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상세를 확인을 하게 되면 조치를 해야 되는 탐지 내역의 티켓으로 이동을 해서 보다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실제 운영 관점에서 보자면 파일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운영 업무의 자동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DLP 툴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실 각 팀원의 PC에 개인정보를 포함을 한다면은 유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파일들을 주기적으로 탐색을 하고 정리하고 삭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암호화 또는 격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재정비를 했고요. 이력 관리를 자동화로 좀 진행을 했으며, 결론적으로는 팀원의 PC 내에 있는 민감 정보가 포함된 파일들을 90% 이상 삭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명드린 이런 사례는 각 산업군에서도 특징에 맞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 분야를 예시로 들자면 진료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사전에 정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AI와 로지컬 밸리데이션을 활용한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I의 가장 큰 장점은 문맥을 정말 빠르게 잘 이해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로지컬 밸리데이션을 더해서 업무를 고도화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AI 기반 자동화된 보안성 평가를 함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보안성 평가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보안성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당자의 해석과 경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다양한데 해당 서비스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기술 보안, 관리 보안, 개인정보 파트에서 각각 평가를 진행을 하다 보니 종합된 시선에서 위협을 찾아내기는 다소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는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지만 이런 결과나 누적된 데이터를 다음 심의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보안성 평가 업무가 좀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도 데일리로 진행하는 보안 문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고 가이드하는 업무에서 먼저 자동화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업무 채널에서 기존에 진행한 문의와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자동 답변 봇을 만들었고, 사진처럼 질문에 대한 맥락을 좀 이해를 한 후에 적절한 가이드 코멘트와 내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스에서는 보안 직군뿐만 아니라 개발 직군이나 서비스 직군들에서 굉장히 많은 보안 문의를 주십니다. 이러한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맥락을 기반으로 좀 더 좋은 답변을 제공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평가를 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적절한 담당자를 빠르게 태그를 해줌으로써 업무 처리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도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개발 전에 진행하는 자체 보안성 심의 시에 AI를 적용을 했는데요. 서비스 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보안팀에서 사전에 정의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해주시면 보안성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동안의 평가 때 검토했던 내용과 가이드 문서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평가자에게는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지점들을 제안을 하고 서비스에 대한 요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를 통해 이전보다 좀 더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갖출 수가 있었는데요. 이전 방식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전에는 코드 중심의 좀 정적 분석 위주였다면 현재는 코드, 정책, 로그, 가이드 여러 문서들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새로 분석을 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AI는 과거 심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기술, 관리, 개인정보,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까지 좀 더 확장한 관점에서 보안 가이드를 제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제였던 평가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다는 그런 판단이 보다 논리적인 증명을 기반으로 근거 있는 형태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토스에서는 다양한 보안 프로젝트에서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활용을 했을 때 가장 빠른 효과성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의 답변을 활용한 보안 문의에 대한 자동화 답변이었고, 두 번째가 기존 점검 자료를 활용한 자동화 점검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가장 좋았던 점은 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지점이었는데요. 사실 보안 업무는 취약점을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점검, 그리고 보고나 다음 단계를 위한 보고서 작성들을 챙겨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토스의 사례들을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인하우스 보안 전략에 대한 저희의 방향과 생각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 AI를 보안에 활용하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한계점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코드를 분석할 때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기업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탐이나 미탐 등으로 인해서 정확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와 정책 상황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변화들로 보다 활용 가능한 지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용은 낮아지고 성능은 향상되는 AI 모델과 보안에 특화된 AI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옵션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엔진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내부망에만 작동하는 온프렘 형태의 AI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택 서페이스를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된 자산들은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고 관리가 부족하면은 취약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외부에 노출된 자산들부터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보안 전략 중 몇 가지 주안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커스텀 시큐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기존의 공통화된 체크리스트 기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각 기업별 인프라 아키텍처를 고려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져가는 것이 예시입니다. 산업군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의 종류, 그리고 산업군마다 중요하게 지켜야 될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른데요. 금융을 예시로 들자면 금융은 금액 관련된 부분, 인증 부분이 중요하고 반면에 제조업은 가용성이나 물리적인 보안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보안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토스의 레이어드 시큐리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토스 서비스부터 각 서버의 데이터베이스까지 데이터가 도달하는 곳들을 각각 레이어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단계에 맞춰서 필요한 보안 요소들을 채워나가고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앱, 네트워크, 라우트, 서버, 코드, 데이터베이스 총 7개 레이어드로 구성이 되었고 이는 각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기본적인 보안 요소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자산별로 리눅스나 윈도우, 각각 서버 계층에 대한 보안 요소들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스의 어택 매트릭스입니다. 이것은 크게 서비스와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나뉘고 실질적인 위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위험 매트릭스입니다. 공격자의 관점에서 실질적 위험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방어 체계에 대한 검증, 그리고 대응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토스 어택 매트리스 중에 서비스 쪽을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공격자가 실제 공격을 할 때 정찰, 그리고 분석, 테스트, 공격 유지 및 내부 탐색, 정보 유출을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실제 토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들은 어떤 지점이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각 위협들의 상세 정보에 들어가 보면 이 위협이 발생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례를 정리를 해두었고 그리고 사례에 대한 히스토리와 위협에 대한 파급력, 위험을 분석한 결과, 조치 내역, 그리고 대체 통제나 보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중요해질 영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자산 관리입니다. 누락하지 않고 모든 자산들을 잘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AI를 잘 활용하려면 결국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보안 활동들을 데이터화해서 잘 축적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 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것을 보호해야 되는지 자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걸 통해 좀 더 맞춤화된 보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사례를 기반으로 저희의 경험들과 인사이트들을 공유 드렸는데요. 오늘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